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돼 있죠.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예. 예. 자, 즐거운 금요일인데 오늘 이슈는 어떨지.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김미영 팀장 총책 검거, 정체는 전직 경찰입니다. 자, 보이스피싱의 원조로 불리는 일명 김미영 팀장 조직의 총책이 필리핀에서 붙잡혔다고 해요. 예, 김미영 팀장 하면은 매우 익숙할 텐데요. 아마 그 김미영 팀장입니다. 그 고객님께서는 최저 이율로 최고 3천만 원까지 30분 이내 대출 가능합니다. 이런 문자 메시지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받아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여러 번 받아봤고요. 예. 이런 문자를 보면 지금이야 이제 보이스피싱이네 하겠지만 2010년 경에는 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아직 뚜렷하지 않을 때니까 내가 바로 최저 이율로 3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네라는 생각에 바로 전화를 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특히 해당 조직은 중국 해커로부터 국내 저축은행 12곳에서 이 대출 거부를 당한 사람들의 명단을 사들였는데요. 사실상 이 대출이 거부된 피해자들을 노린 맞춤형 사기극을 준비한 겁니다. 예. 이런 분들이야 뭐 당장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까 쉽게 넘어간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전화를 걸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콜센터가 전화를 받아 이제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한 겁니다. 이번 조직이 이제 아예 그 필리핀에서 7층짜리 건물을 사서 아예 통으로 콜센터를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뭐 거의 기업 아닙니까? 기업? 그렇죠. 거의 사옥 개념이죠. 아주 조직적인데요. 이 피해자들이 전화를 하면 이 콜센터의 숙달된 직원들이 전화를 받아 해당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야 하니 보증보험료를 먼저 입금해라. 뭐 아니면은 인지를 먼저 내라. 뭐 나중에 다 환불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보통 대출을 받을 때 이 보증보험을 끊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면 의심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뭐 금액도 당연히 대출 받을 금액보다는 훨씬 적으니까 부담도 덜하고요. 그리고 대출을 받으려면 얼마 정도 예치금을 넣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또 편취를 했고요. 아주 지능적인 수법인데 이렇게 편취된 금액이 경찰이 현재 확인은 했지만 8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빙산의 일각인 게 일단 신고를 안 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보이스피싱 신고는 됐지만 아직 김미영 조직의 이 소행으로 확인되지 않은 건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현재 추산되는 규모가 약 2만 명의 피해자에게 실제 한 400억 정도 피해를 입혔을 거라는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게 이번에 체포된 그 총책 박 씨가 알고 보니까 사이버 수사대 출신의 그 전직 경찰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결국 그 보이스피싱 수사 경험을 그대로 그 범죄에 이용을 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경력을 이용해서 재취업을 했다라고 이제는 비꼬듯 말할 수 있는데요. 박 씨는 한국에서 이 사이버 범죄 업무를 담당하던 이 경찰 출신인데요. 2009년에 이 뇌물수수 혐의로 해임이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박 씨는 이제 필리핀으로 건너가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특히 이 김미영 팀장을 사칭하는 이 사기수법은 이 박 씨가 직접 고안한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이 사이버 수사대에서 이 근무하며 쌓은 수사 노하우를 그대로 자기 범죄에 이용을 한 건데요. 심지어 보이스피싱을 할 때도 저축은행인 것처럼 보이게끔 앞자리가 1588이나 1666 이런 번호를 사용해 이제 콜센터 계좌를 가장했고요. 또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이 저축은행 상담 직원들의 사진을 이용해서 위조한 그런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지능적인데요. 거기에 또 자신이 직접 수사했던 범죄자 3명을 또 조직에 끌어들여 이제 함께 일하기도 한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황당하려도 화도 나죠. 간이 많이 부으신 분이셨네요. 자, 그런데 그 지난 2013년에 그 김미영 팀장 조직의 국내 조직원 28명이 국내에서 구속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박 씨를 포함한 주요 간부들이 그간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체포가 된 거죠?
예, 2013년에 이제 국내 조직원들이 구속이 되면서 이 박 씨 포함한 이 주요 간부들 계속 해외에서 도피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필리핀 현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이 수배 9년 만에 총책임 박 씨를 체포한 겁니다. 이 필리핀 정부로서는 박 씨 같은 범죄자를 굳이 보호해줄 필요는 없고요. 예. 또 박 씨가 계속 필리핀에 있으면 어쩌면 또 필리핀에도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또 전파하는 또 산파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적극 협조를 한 거죠. 이제 곧 박 씨가 국내로 송환이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그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일단 박 씨가 형사처벌을 중하게 받을 건 당연한데요. 당장 급한 거 이제 피해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하냐입니다. 일단 박 씨의 경우 이 필리핀에서 수영장이 딸린 대저택에 사설 경호원까지 두고 호화 생활을 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 국내 재산은 없겠지만 필리핀에 은닉해둔 재산은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수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한 법률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국제 사법 공조가 가능하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일단 사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필리핀 당국과 협의를 해서 박 씨의 재산을 찾아 현지에서 처분해서 국내로 빨리 가져와서 일단 한 푼이라도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해주는 그런 절차가 빨리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박 씨 외에도 아직 체포가 되지 않은 그 조직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 체포를 계기로 정말 좀 일망타진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야죠.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 백신 인센티브 확대에 임산부 백신 접종까지 위드 코로나 속도전입니다. 자, 오늘부터 그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아도 백신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동안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격리 면제소를 통해 자가격리까지는 면제가 됐지만 이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예외 같은 이런 백신 인센티브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등의 이런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받는 경우에도 그대로 이제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사회적 거리두기 예외나 이런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참 그동안 그 민원이 참 많았던 부분인데 이제라도 해결이 되니까 다행이네요. 예. 자, 그리고 내일부터 그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예약을 받기로 하는데 접종이 이제 언제부터죠? 예, 임산부 접종은 18일부터 화이자, 모더나 등 이제 메신저, 리보엑산 계열 백신으로 2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임신부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이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도 크고요. 또 조산이나 또 저체중아 분만과 같은 이제 부정적 영향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접종에 좀 참여를 해달라라면서 이제는 적극 권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임산부들의 경우에 그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클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일부긴 하지만은 멀쩡한 사람도 그 부작용 증상이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그 태아에게 해가 될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 어떻게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까? 일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세계 각국 보건당국에서는 임산부가 이 백신을 접종받는 게 그 반대보다 이득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이제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요. 또 세계보건기구 역시도 의료진과 상의한 뒤 이득이 높다고 판단하면 접종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역시도 백신 접종은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예방 효과가 크다. 라면서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은 우리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을 미루지 않는 게 현명하지 않나. 그게 위드 코로나를 더 앞당기고 더 큰 향후 이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좀 적극 협조하는 게 좀 지금으로선 맞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제 주변에도 임신한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아직 그 코로나 백신을 안 맞고 있거든요. 그렇죠. 임신한 분들은 그 손에 상처가 나도 연고도 잘 안 바르시거든요. 아이 때문에. 네, 그 정도로 조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좀 홍보가 좀 많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홍보가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